네, 오늘은 수술하고 나서 부정맥이 발생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수술 종류가 뭐 심장 수술 이렇게 좀 위험하고 좀 중한 수술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심장을 건드리지 않고 뭐 복강경을 한다든지 뭐 담낭 수술 또는 이제 맹장 수술 뭐 이런 수술도 있고요.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뭐 정형외과적인 수술 이런 수술까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수술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내시경 요런 것들이 수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위암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수술적 치료를 내시경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수술이나 어떤 시술 이후에 이제 부정맥이 발생을 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심장 이외의 수술, 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맹장 수술, 뭐 담낭 수술, 뭐 복강경 수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수술이 있죠. 정형외과 수술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전에 제가 이제 스트레스와 이제 부정맥 관련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몸에 이제 염증 수치가 높아집니다. 이제 염증이 높아지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상당히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신경계의 스트레스 수치가 상당히 높아지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부정맥이 발생을 하는데, 뭐 우리가 흔히 얘기 듣는 뭐 조기수축이라든지 이제 한 번씩 맥이 쿵 하고 건너뛰고 또는 내려앉는 느낌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심방세동, 맥이 상당히 불규칙하게 빨리 뛰는 이런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원인이 이제 수술에 의한 염증이나 자율신경계의 항진,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수술 이후 컨디션이 회복하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단기간 좀 힘드실 수 있어서 이제 베타 차단제 같은 약제들 이런 것들을 쓰시면 자율신경계가 항진된 것들이 많이 좀 감소하고요. 그리고 맥박수가 줄어들면서 호전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베타 차단제 하면은 이제 드시는 약 중에 뭐 수술하고 나서 부정맥이 있어서 드시는 약 중에 뭐 콩코르라든지 뭐 테놀민 뭐 등등 인데놀 이런 약들이 이제 상품명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 드시는 분들은 이런 목적으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좋아지면 대부분은 이제 중단하셔도 되고요. 이게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부정맥 약을 일시적으로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수술이라고 하면 컨디션 회복하고 염증 가라앉고 이제 회복이 되면서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제 심장을 건드리는 수술을 하셨을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심장을 이제 모식적으로 간단하게 그린 겁니다. 근데 심장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은 심장을 건드리게 되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복강경 수술 또는 맹장 수술을 했을 때 그쪽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절개를 하고 다시 꼬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꼬매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에 흉터가 남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심장은 우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심장을 절개를 하고 이제 치료를 하죠. 우리가 심장 판막 수술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수술을 하게 되면 절개를 하고 심장 안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꼬매 놓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아물면서 여기에 이렇게 흉터가 남습니다. 흉터가. 우리가 이건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흉터인데, 이런 것들이 흉터로 남음으로써 이것들로 인한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불가항력적인 거고요. 꼬매고 나서 남는 흉터를 어떻게 현재로서는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게 절개를 하게 되고, 절개하는 부위도 짧게 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맥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뭐 심장 판막 수술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는 관상동맥 우회로술, 말이 좀 복잡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협심증이 있어서 심장 수술하신 분들이 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예전에는 관상동맥 우회로술, 요 캐비지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예전에는 심장을 절개하고 수술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이런 협심증, 캐비지 또는 관상동맥 우회로술을 할 때 심장을 절개하지 않고 하는 기법들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심장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맥의 발생률이 좀 높고요. 또는 이제 심방 중격 수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장에 뭐 구멍이 있다. 또는 심실 중격 수술,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이제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수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수술로 하지 않고 이제 혈관을 통해서 이런 구멍, 이제 심방 중격을 막는 시술로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심장의 왼쪽과 오른쪽의 구멍을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막았다 그러면 그 기구를 사용한 주변이 가물면서 흉터가 남게 됩니다.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흉터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흉터 주변에서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정맥이 생기는 경우는 수술을 하고 바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수년이 지난 이후에 생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지 이미 5년, 10년이 지났는데 부정맥이 발생을 했다. 그래도 이제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대동맥 수술 이런 것들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동맥이 조금 꽈리처럼 부풀었다든지 대동맥이 좀 찢어졌다든지 뭐 이런 위험한 상태의 응급 수술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도 일부에 따라서는 심장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위에 이제 흉터가 남음으로써 거기서 부정맥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을 건드린 수술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에 남아있는 흉터에 의해서 부정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1차적으로는 약물 치료가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베타 차단제라든지 부정맥 약을 쓰는 게 1번이고요. 그럼에도 안 된 경우에는 이제 시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무지개처럼 이제 화려하게 그려져 있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왼쪽에 있는 심장을 저희가 이제 시술적인 치료를 할 때 눈에 보이기 좋도록 눈에 쉽게 뜰 수 있도록 이 부정맥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흉터가 가운데 있고요. 흉터 조직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부정맥을 저희가 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맥을 찾아서 이 부정맥을 없애는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시술적 치료를 함으로써 부정맥도 완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래에서 이제 요즘 수술적 치료가 많이 발달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뭐 심장 수술을 하게 되면 대부분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최근에는 심장 수술의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도 많이 사용이 되면서 심장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심장 관련된 여러 가지 병이 완치가 되거나 거의 완치에 준하는 상태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술이나 수술을 하고 나서 거기 절개한 부위에 이런 흉터 조직을 없애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흉터로 인해서 부정맥이 수술 이후 1달, 2달 새에 가장 많이 생기고요. 수년 이후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뿐 아니라 이제 부정맥을 없애는 시술적인 치료를 병행을 해서 치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외래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런 부정맥으로 많이 좀 외래를 찾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